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이 협치를 다짐하면서 손을 잡은 지 하루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이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여야 정가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둔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의 악수와 포옹으로 시작됐던 훈훈한 만남의 자리. 미안합니다 먼저. 아유 아닙니다. 잘 소개를 해주셔서. 그리고 삼선을. 그러나 다음 날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여야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키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 조직의 의도적인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중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 무리가 있는 결과였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보복 판결로 규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정말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선거 여론 조작에 이어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40대 두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의 과감한 협치 선언.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터져나온 악재에 현안이 산적한 지역 정가에도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여야가 지역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부산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BRT 구간 버스 승객 대기소에 설치된 엉터리 온열의자. 지난주에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시가 전기안전 점검도 받지 않고 의자를 가동부터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부산시가 긴급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T 구간 버스 대기소 온열 의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설치됐습니다. 의자 자체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데 안전 불감증은 설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열 의자에 전기를 공급하기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반드시 사전 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누락한 겁니다. 이 점검은 전기 분전함에서 온열 의자까지 누전 없이 전기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줘야지 그걸 보고 가다부터 말을 해드릴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화만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써도 되냐. 현재로선 시민 안전을 담보할 공식 기관의 점검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셈입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시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안 받은 부분은 추가로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필름 방식인 이 온열 의자 자체에 결함 논란도 여전합니다. BRT 구간 88개 온열 의자 전수조사 결과 72%가 30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부산시와 업체는 설정 온도를 53도로 기존보다 10도가량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온도 올려놨어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평균은 34도가 됐습니다. 지금 33도 이상만 올리면 된다. 그럼 따뜻하더라고요. 하지만 외부 기온이 0도인 새벽, 취재팀이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20도를 못 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10도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낮과 새벽이 어느 정도로 올 거라고? 낮에는 한 5도, 밤에는 한 2, 3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요. 기술적으로 한계인가요? 어쩔 수 없나요? 네, 기술적 한계입니다. 난방 필름 방식의 온열 의자는 서울시 등에서 도입했다 발열 부족과 과도한 전기요금 탓에 이미 폐기됐습니다. 상식 밖의 절차로 진행돼 온 부산시의 온열 의자 설치 사업. 부산시는 2022년까지 부산 지역 나머지 500여 개 버스 정류장 전체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정치면입니다.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총선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민주당 최대 텃밭인 이 지역 선거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김해을,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과 양산 출마가 예상되는 송인배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것이란 분석도 함께 실었습니다. 13면입니다. 원화 500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유치원 설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는데 예산 410억 원을 들여 2022년 강서구 명지동에 개원하고 24개 학급 504명을 수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국 최초의 허브 유치원이라는데 부산시와 강서구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기장 실로암 공원 묘지의 유일한 진입로가 땅 주인에 가로막혀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땅 주인은 차량의 무단 통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인데 군청과 경찰도 손을 쓰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7일간의 설 연휴로 김해공항에만 33만 명의 승객이 몰린다는 소식 같은 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총 2,200여 편의 노선이 운항되는데 국제선의 노선 다양화로 이용객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산에 첫눈이 내린 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곳곳에는 도로가 얼어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최고 6도에 머물러 오늘은 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와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초겨울처럼 기온이 온화해서 심한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잔뜩 흐리고 눈이 내렸던 어제와 달리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대기질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늘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체감온도가 매우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6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는 한풀 꺾이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여야 부산시당의 설 귀향 인사가 오늘 오후 당별로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시 김해공항 국내선 도착 장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전재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귀향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4시 부산역 입구에서 귀향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오후 5시 부산역 입구에서, 정의당은 오후 1시 반부터 부산역 입구에서 각각 귀향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남천동 부산시 땅에 마리나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부산시가 한 민간업체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면서 기부 찬합을 받았는데요. 운영업체의 횡포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천동 부산시 땅에 지어진 마리나 시설, 스킨스쿠버, 레저보트까지 각종 해양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년 넘게 일부 업체는 영업이 중단된 상황. 건물 운영사가 일부 층의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집니다. 한 스킨스쿠버 업체는 20kg 장비를 계단으로 직접 나르길 석 달째. 특히 장애인 수강생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항상 바다에 나가서 그 나머지 교육 과정의 일부를 마무리를 짓고 했었거든요. 그 시건 장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문을 열지 못하게끔 조치를 한 상태여서 우리가 바다에 접근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또 다른 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뜯긴 천장은 반년 넘게 방치되어 있고 물까지 새면서 방문객 안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갑자기 2배로 뛰어 건물 운영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보복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살펴보니 입주자들 논의 없이 만든 유료 주차장 등 시설 운영비부터 관리소장 급여, 정체를 알 수 없는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입주자 부담이라는 겁니다. 건물 운영사는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승강기 운행을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용요금은 계속 저희가 대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분들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공지를 하고 이제 문주차는 달았고, 그다음 CCTV도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산시는 공익상 필요하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민간 다툼이라며 수개월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구의원의 분노입니다. 어느 의원이 분노를 했습니까? 네, 영도구 김기탁 구의원님이 이제 SNS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셨는데요. 네, 왜요? 영도의 그 수변공원에 주변에 그 싱크홀이 생겼어요. 네. 그 싱크홀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네. 자꾸 서로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미루는 광경을 보시면서 네. SNS를 통해서 아주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셨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네, 사고 발생 지역이 수변공원이라 공유 수면에 해당되는데요. 예. 현재 이 공유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이 지금은 사라진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이 소관 부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사라진 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다 미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피해는 없었습니까? 일단 김기탁 구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 일단 다행히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피해는 없었고 현재는 임시 방편으로 좀 조치를 좀 해놓으셨는데요. 예.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부서들이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료주의에 답답합니다. 슬픈 일이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예. 영도가 빵꾸 났다 댓글이 있었고 기초의원은 저런 일 하라고 있는 겁니다 라면서 김기탁 의원님을 또 이제 응원하는 댓글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점등식입니다. 어디 점등식이에요? 점등식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트리 점등식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절가도 하지 않나요? 연등 점등식 네. 떠오르시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떠올렸는데 네. 이번에는 아파트 점등식입니다. 아파트 점등식이요? 네, 김해 주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점등식을 하는 사진이 올라와서 네티즌들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죠? 네네. 저렇게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아파트 점등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하트 모양으로 한 곳도 있고 글자를 이렇게 새겨서 한 곳도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있네요. 이런 거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네. 좀 약간 뭐 재벌 남자친구가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입주 전에 모든 등화를 다 켜서 테스트할 겸 점등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네. 단지 정말 크네 라는 것도 있었고요. 세상이 환해졌다. 인공위성으로 김해를 보면 김해만 밝은 거 아니냐? 진짜 그러겠네요. 라며 그런 댓글도 있었네요. 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가슴 설렐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스세권입니다. 이건 뭡니까? 별다방 아시죠? 네, 알겠네요. 네, 바로 부산에 별다방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 없는 곳이 있어요? 네, 16개 시군 가운데 부산에 없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영도구입니다. 오늘 영도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도구에 최근에 그 별다방 입점설이 돌면서 네티즌들 관심을 좀 보였습니다. 관심을 가질만 하나요? 없다가 생겼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공공연한 불문율이긴 한데요. 네네. 별다방이나 프랜차이즈 그 햄버거 가게가 생기면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반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좀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는 네티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반응 살펴볼까요? 네, 영도에 진짜 없었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내가 없다 캐치라는 댓글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차리세요 라면서 차리라는 친구 태그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있었고요. 부산에 2016년도에 약 60개 정도였는데 벌써 100개가 넘었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직 근데 영도 입점설이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네, 지켜볼 필요는 조금 더 있습니다. 지켜보고 저희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쏜공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습적으로 가방과 옷을 훔친 혐의로 33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백화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몰래 가져가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공장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3천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 생산 틀을 훔친 52살 김모 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2시 강서구 지사동의 모 금형 제조 회사에 침입해 8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주조물 40개를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동구 초량동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일본인과 한국인 등 5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지만 배편을 놓치면서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여행 차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동구 초량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39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장차 부산을 찾았다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 수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김해공항을 방문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 대합실에서 오 시장과 박인영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의지를 알리는 방문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구호를 제창하고 공항 이용객을 상대로도 홍보물을 배포해 당위성을 알리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양진흥공사는 경영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항 보안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돼 사실상 민간기업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하는 가운데 부산에 사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항 재개발 전담부서가 이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의 생산이 전년 대비 1.9% 감소했고 출하도 7.1% 줄어든 반면 재고는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는 3.9% 감소했지만 백화점 판매는 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부문에서 건설 수주액은 1조 1,503억 원으로 41.8% 증가했고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건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산에 첫눈이 내린 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곳곳에는 도로가 얼어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기온이 어제에 비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최고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잔뜩 흐리고 눈이 내렸던 어제와 달리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대기질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초겨울처럼 기온이 온화해서 심한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첫날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